반갑습니다. 데이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자화전자 관련 주주님들. 저는 데이업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멘토를 해드리고 있는 류민이라고 합니다. 자화전자를 촬영하게 된 이유는 자화전자의 납품형이 애플형입니다. 이 애플형의 비중이 거의 80% 이상 달하는 업체로서 이 애플의 주식과 함께 한다,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애플이 주가가 하락하게 된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 이 중국향에 대한 실적 우려와 또 이 AI 반도체, 온디바이스용 AI 반도체를 아이폰 16에 적용하는가 마는가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뉴스 기사에서 AI 반도체를 적용할지도 모른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와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구독부터 해주시면 좋겠죠. 우선 이 아이폰 16은 24년 9월 10일 공개가 되어서 출시일은 10월 4일쯤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자화전자는 이 아이폰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가? 그러니까 이 제품 설명에 대해서는 앞번 영상에서 충분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손떨림 방지라든지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애플향으로 이렇게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폰 16에도 또 밸류 체인으로서 이 카메라 관련해서 납품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 아이폰이 이 중국 정부로부터 금지령을 받았죠. 이 중국 정부에서 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어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아이폰을 사용 금지령을 내려버린 거죠. 정확한 내용을 보시면 최소 8개 지역의 국영기업과 정부기관에서는 직원들에게 이 아이폰이나 삼성 휴대폰이 아닌 이 중국 브랜드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지시했다 알려졌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폰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제재를 직접 내려버리니까 이 아이폰이나 삼성이나 중국향 모바일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꺾여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은 모바일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가전, 반도체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애플은 모바일 부분이 굉장히 큰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명타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계속해서 나오는 우려가 중국 정부가 어디까지 이 지침을 내렸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민간까지 확대되느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애플과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이 이 반등하는데 저항을 계속해서 막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바로 이 애플이 오는 가을에 출시할 아이폰 16에 인공지능 AI 기능을 제공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가 바로 4월 22일자 기사로 떴습니다. 그러면서 이 AI 기능을 자체를 구현을 하려면 고성능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물론이고, 이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대용량의 D램, 이 D램 중에서도 최신 저전력 초고속 D램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서 저전력 LPDDR, 이 분야에서 앞서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애플의 아이폰 16 효과를 그대로 볼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는 기사거든요. 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은 이 모바일 전용으로 나온 AI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 모바일에 AI를 적용을 함으로써 이 대용량의 거대 언어 모델을 온라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바일 오프라인에서도 모바일만으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 이런 것을 구현해주는 반도체가 바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가 되겠고요. 이게 가능하다면은 오프라인에서도 GPT 챗4, 이게 유료잖아요. 유료 사용할 필요 없이 이 폰만으로 이 GPT 챗을 이용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언어를 처리해 줌으로써 우리가 자소서나 코딩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다. 자, 이 기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아이폰 16에서는 원래 애플이 이 온디바이스 AI를 적용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 그에 따라서 아이폰 16은 판매율이 저조할 것이다. 삼성은 다음 세대인 S24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적용을 하는데 아이폰은 적용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성능적인 부분에서 갭이 생기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갭 때문에
삼성 S24보다 더 팔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함으로써 애플의 주가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거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은 중국 향에 막히는 부분은 삼성과 애플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런데도 삼성의 주식은 올라가고 애플의 주식은 떨어지고 여기에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이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모바일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의 이유로 이 AI가 적용되지 않는 폰이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짐으로써 어떤 신기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죠. 이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S24에 온 디바이스 AI가 적용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폰 16에서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성능 차이에서 주가의 방향성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지금 이 기사가 어제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되면 이 아이폰 16이 원래는 S24와 대결조차 성립하지 않는 구도였는데 이제 대결이 가능한 구도가 되어버렸죠. 이러니까 이 아이폰 16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어떤 인식이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아이폰 16의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납품하고 있는 자화전자 또한 이 상승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자화전자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기대되는 부분이 생겼고, 24년 10월 4일 날 출시를 하죠. 그러면은 10월 4일 날 출시를 한다는 것은 그전부터 이미 생산 라인이 충분히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자화전자의 매출액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을 것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 환율이 높아지면서 이 수출량 기업인 이 자화전자의 어떤 판차익도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폰 16에 AI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고 삼성의 S24에만 들어간다는 소식에 이 아이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생겼고 또 그에 따라서 이 애플의 그래프와 이 자화전자의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1자 기사를 통해서 이 자화전자와 애플에 대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우상향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또한 쌍봉을 찍으면서 여기 많은 거래량을 통해서 음봉을 찍으면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많이 매물대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고 또 중장기적인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판매 실적이 나아진다면은 그 실적을 바탕으로 충분히 상승할 모멘텀이 생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실적은 사실 올해에는 보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어떤 기대감을 통해서 이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자화전자나 애플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